안녕, 얘들아. 이번 컴퓨터 수업 관련해서 직접 얼굴 보고 수업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수업하게 됐어. 관련해서 선생님이 어, CMYK RGB 컬러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 녹화한 거 여기 업로드 할 테니까 보면 되고, 과제 제출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우선 최대한 성심성의껏 써서 제출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분량은 상관없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오늘 2주차 관련된 CMYK랑 RGB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내용 정리해서 올린 영상 잘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제 내도록 하고, 조만간 코로나 끝나고 얼굴 보고 졸업식 준비, 졸업전시 준비 잘 했으면 좋겠다. 좀 이따 보자. 우선 포토샵을 공부할 때 알아둬야 될 게 해상도라는 말이 있는데, 해상도라 함은 화상의 섬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수직 해상도와 수평 해상도로 나누어 표시를 하며, 텔레비전에서는 화면의 높이 사이에 있는 간격을 번갈아 근, 훅백, 수평 방향에서는 몇 개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로 수직 해상도를 나타내며, 높이와 길이 사이에 번갈아 그은 흑백 수직 방향의 선이 몇 개가 재현되는지로 수평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텍스는 단위 길이 속에 번갈아 그은 흑백무늬 줄무늬가 몇 개나 기록되는지를 따라서 해상도를 나타내는데요. 즉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정확한 정도, 인치당 몇 픽셀로 이루어졌는가를 말합니다. 높을수록 정밀하고 선명하며 인치당 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자, 그럼 픽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픽셀은 또 뭔지 한번 볼까요? 픽셀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쓰이는 그 데마다 다 용어가 다른데, 컴퓨터 인터넷 용어 사전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시 요소로서 디지털 화상단위 요소이며, 색 또는 휘도를 독립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표시면의 최소 요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용어 사전에는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이며, 화면을 세분화해가며 면적을 나타내는 내는 것으로 균일한 개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화소이고, TV에서는 화소의 크기를 세로 방향인 주사선 간격과 가로 방향인 주파수 대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뭐 주파수와 뭐 화소수가 몇만 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뭐냐면 픽셀은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단위로 점을 말합니다. 화소와 같은 뜻이고 도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픽셀 퍼 인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인치가 1인치에 몇 픽셀이 들어가느냐인데,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가로 세로 1인치인데 1인치에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20 ppi라고 써 있죠. 여기 1인치 안에 20개. 자, 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렇죠. 이렇게 인치 안에 들어가 있는 픽셀 수에 따라서 PPI를 표시합니다. 픽셀 퍼 인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포토샵에서 두어야 될 말이 비트맵이라는 용어인데요. 음, 그 일러스트에서는 벡터라고 사용하고요. 포토샵에서는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2차원적인 사각평면을 작은 격자로 나누고 그 위에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보면 점으로 표현을 했죠. 이 점들이 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찍혀지는 것을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어, 포토샵은 대표적인 비트맵 파일로 그래픽 이미지 저장인 GIF와 JPG가 있고, 글자의 모양을 비트맵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도 하기도 하는데, 이를 비트맵 글꼴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미지나 글자를 표현하는 픽셀의 집합을 얘기하고, 작은 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파일인데, 곧 보면 어떤 식이냐면
포토샵 이미지들은 자세히 보면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 픽셀들이 모여 얼마나 만들어진 픽셀 형식의 파일을 비트맵이라고 하고 점들이 얼마나 많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지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세라의 그림인데 이거 가까이 보면 점이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송곳이나 이런 걸로 색종 이렇게 붙인 적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일일이 점이 하나하나 모여 있는 건데 한번 여기 파일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우선 픽셀과 해상도에 관련된 얘기니까 간단한 그냥 이거 지금 볼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회색으로 나온 이유는 여기 보면 그레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미지 모드에서 RGB 컬러로 바꿔주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여기 이미지 모드 RGB 컬러 CMY 컬러에 대한 설명은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아까 전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픽셀 나뉘어진 거? 이런 식으로 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또 반짝하고 저 귀여우라고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어렸을 때 보면 게임할 때도 보면 도트 게임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점으로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점묘화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돼 있는 픽셀 단위의 그림을 구현하는 것이 포토샵입니다. 자, 아까 전에 RGB 컬러랑 CMY 컬러에 관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것과 함께 알아두셔야 될 말이 PPI와 DPI라는 말이 있어요. 자, PPI와 DPI 무슨 뜻일까요? PPI는 픽셀 퍼 인치. 아까 전에 여기 보면 PPI는 픽셀 퍼 인치라 그랬죠. DPI는 출력된 인쇄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트 퍼 인치. 그래서 약간 두 개 부르는 용어가 틀린데 우리는 주로 포토샵 작업을 하기 때문에 PPI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RGB 컬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RGB 컬러는 빛의 삼원색을 말합니다.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 두 가지 색상 모드 중에서 하나를 설정해야 되는데 바로 RGB 컬러와 CMY 컬러입니다. 둘은 보면 언뜻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랑, 초록의 약자이고요. 한 군데 모이면 새하얘지듯이 이들 다 합치면 하얀색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쓰는 컴퓨터 모니터나 TV, 폰 화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밝은 색이 합쳐진 거고요. 인쇄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화려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자, CMY 컬러 잉크의 홈라색을 나타냅니다. 섞을수록 탁해지기 때문에 RGB보다 어둡고 탁하고 인쇄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CMY는 잉크의 혼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섞을수록 탁해지고 잉크의 기본색인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의 검정색을 하나 더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것들의 약자를 합쳐서 CMYK라고 부르고요. 잉크에 기초한 색상 구현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감산혼합, 아까 그거는 가산혼합이라고 해요. 물술 시간에도 이렇게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프린터를 열어보면 위에 색상들을 접할 수 있는데 프린터가 바로 저 네 가지 색깔을 덧칠해서 만드는 색상입니다. 다만 컴퓨터로 작업할 걸 인쇄할 때 프린터의 빛의 삼원색은 RGB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RGB로 작업을 한다 한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CMYK로 변환을 해야 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거쳐요. 그래서 원치 않게 모니터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색감으로 탁해지게 되는 출력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RGB로 작업 안 하고 출력하는 경우에는 CMY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토샵에서 작업한 걸 어떻게 인터넷 웹에 올리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RGB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중간중간 CMYK 모드로 바꿔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GB 컬러는 빛의 혼합, CMYK는 어때요? 출력물이기 때문에 빛의 혼합, 물감의 혼합인 거죠. RGB는 모니터로 볼 거기 때문에 빛의 혼합. 어때요? 환하죠? 어둡고. 이거는 모니터용, 이거는 출력용. 그래서 각각 나타내지는 게 다릅니다. 가산혼합, 섞일수록 밝아지고 감산혼합, 섞일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작업을 할지 정확하게 컬러 모드 지정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선생님이 여기 내려놓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요거 만드는 방법은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8, 6 세로 열면 아까 전에 우리 뭐라 그랬죠? 여기 픽셀 단위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모니터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픽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인터내셔널 페이퍼로서 A4로 작업할 때는 어때요? 단위가 자연스럽게 미터로 바뀌죠. 출력은 가로 세로 센티미터나 미터로 하기 때문에 요 단위가 미터지만 일반적으로는 커스텀 사이즈로 할 때는 픽셀로 나타납니다. 해상도는 72. 인터넷에는 72를 많이 사용하고요. 출력은 300dpi를 많이 사용해요. 요거에 관한 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얀 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요 툴 도구 중에 요걸 꾹 누르면 여기 그라데이션 툴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검정색 그라데이션 등 많이 있는데 뒤로 가는 거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Z. 이 중에서 무지개색 이걸 골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게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그레이스케일이죠?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지 모드에서 RGB 컬러.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하면 와 되게 화려하네요. 이 RGB 컬러는 뭐라 그랬죠? 빛의 삼원색. 그래서 어떻게 화해지죠? 환해지고. 자 이거를 아까 우리 그레이스케일에서 RGB로 바꿨던 것처럼 CMYK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말로 모드를 바꾸시겠습니까? 오케이. 어때요? 색깔 바뀌어진 거 느껴지시나요? 자, 컨트롤 Z 다시. 컨트롤 Z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컨트롤 Y 앞으로. 컨트롤 Z RGB 컬러. 컨트롤 Y CMY 컬러. 요 위에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자꾸 돌려보시는 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보시려면 단축키 컨트롤 Y 하면 이렇게 위에 RGB에서 이렇게 Y로 바뀌니까 컨트롤 Y라는 단축키 키시는 것도 되게 유용하게 본인들의 색깔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바뀌는 색이 사실은 파란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쓸 때는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무지개색 만든 거 있는 것처럼 샘플을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빛의 삼원색, 그 다음에 색의 삼원색 얘기를 했죠. 가산혼합, 감산혼합. 자,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 봐봐요. 어때요? 합칠수록 여기 하늘이죠? 빛이니까 우선은 하얀색에서 하면 잘 표시가 안 나서 선생님이 배경으로 검정색을 먼저 깔아줬어요. 그리고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섞으니까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으면 무슨 색? 마젠타. 여기 또 섞으니까 이렇게 사이언, 옐로우, 그래서 여기 하얀색.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모드를 여기 같은 경우는 스크린으로 넣어야 돼요. 왜냐면 빛이잖아요. 그래서 환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 모드로.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 U 새로 만드는데 자 이번에 어때요? 그레이스케일 아니고 무슨 색? RGB 컬러.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바탕색이 깜장색이어야지 만들기 편하다고 했죠. 그러면 검정색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고른 다음에 여기 채워주세요. 단축키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아직 단축키 잘 모를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단축키는 원래 컨트롤 딜레이트 하면 뒤에 색깔, 알트 딜레이트 하면 앞에 색깔입니다. 단축키는 부어주고, 동그란 틀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골라서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알트 딜레이트 하면 앞에 색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서 파란색 골라서 부어주고. 자, 근데 지금 보면 뒤에 두 개가 밑에 색이 안 보이죠? 이거 노말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스크린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서 초록색 골라서 이렇게, 이것도 노멀이죠. 그래서 빛의 색이니까 스크린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섞을수록 밝은 RGB 컬러 빛의 삼원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이번에는 또 감산혼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감산혼합, 여기 선생님이 이것도 샘플로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는 어때요? 아까 전에 색의 삼원색 CMY 컬러이죠. CMY,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 검정색. 자, 마젠타, 여기 마젠타 색깔 여기 있고, 사이언, 옐로우. 자, 파일 새로 만들기, 그레이스케일 아니고 RGB 컬러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만들고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마젠타 색깔 골라서 칠하고, 레이어 다시 만들고 동그라미 만들어서 사이언 색깔 칠해서 이렇게 칠하고. 자, 이거 어때요? 위에 이거 노말이니까 평범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매트한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스터 컬러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의 스크린은 빛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 섞으니까 섞여야 되기 때문에 멀티 곱하기 요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레이어 하나 만들고 노란색. 자, 이것도 뭐 여기서 멀티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여기 색은 어때요? 어두운 색.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는 까만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스포이드로 이 색을 찍어 볼게요. 어때요? 새까만가요? 새까만려면 요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아니면 요 아래쪽. 근데 지금 한 요쯤 왔었죠? 다시 찍어 볼게요. 이렇게 약간 푸른빛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색이 섞어도 100% 검은색이 나오지 않아서 K 값을 이렇게 한번 넣어줘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해서 새까맣게 한번, 새까만 걸로 여기 칠해볼까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나? 이렇게, 그쵸? 차이가 나죠? 그래서 출력용으로는 이렇게 CMYK 컬러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를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이 작업할 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종이를 어떻게 찾을까 할 때는 여기 네이버에 보면 용지 사이즈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용지 사이즈 검색을 하면 A4 사이즈가 몇인지, A2 사이즈가 몇인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스터 작업이나 이런 출력용을 할 건지, 아니면 A4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책을 낼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 참고해서 치수 넣어주시면 돼요. 치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B열 같은 경우에, 아이고 B, 이건 A4 사이즈고 이건 B4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출판 인쇄용에 따라서 전지인지 몇 인지에 따라 틀리고, 미나용지에 따라서 틀려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지가 A4 사이즈를 제일 많이 써서 요걸 기준으로 작업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일 문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우리가 A4를 제일 많이 쓰니까 이걸 체크를 할게요. A4 사이즈 그럼 자동으로 210mm, 297mm, 해상도는 300으로 돼 있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인터넷용은 72라고 했고 출력용은 300dpi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300dpi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해상도를 72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습니다. RGB 컬러. 자, 원래 뭐가 있냐면 작업할 때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RGB 컬러가 훨씬 더 구현할 수 있는 색깔이 많다 그랬죠. 나는 이렇게 좀 화사한 색깔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뭐 바다나 뭐 이런 걸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CMY 컬러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모니터에서 봤을 때 화사한 색을 칠해도 여기 있는 색깔이랑 여기 나온 색깔 어때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꼭 다 출력만 하진 않죠. 인터넷으로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RGB 컬러에서 CMY 컬러로 바꿔요. 근데 처음 작업을 애초부터 요거를 CMY 컬러로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요걸 이미지 모드에서 다시 RGB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어때? 색이 화사해지나요? 아니죠. 이미지 모드에서 CMY 컬러로 바꿔요. 원래대로죠.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애초에 RGB 컬러로 하고 나중에 CMYK로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CMYK인 거를 RGB로 바꾼다 해도 어때요? 화사해지지 않죠? 그래서 내가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상도도 그때 그 얘기했죠. 72인 걸 300으로 올려도 안 올라가는 것처럼 RGB 컬러를 CMY로 K 컬러로 바꿔서 작업하는 건 괜찮지만 CMYK인 것을 RGB로 바꾼다고 해서 다시 화사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채도 조절해주는 방법은 있어요. 이미지 모드에서 단축키가 컨트롤 U인데 여기서 보면 채도 조절 이렇게 해주는 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림이 같이 있을 때는 채도 색감조차가 너무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우선 자, CMYK일 때는 채도 잘 안 바뀌죠. RGB일 때 볼까요? 여기 지금 이미지 모드 아까 다시 선생님이 RGB 컬러로 바꾼 상태인데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채도 바뀌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RGB 컬러로 할지 CMYK로 할지 71dpi로 할지 300dpi로 할지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300dpi 72로 바꿀 수 있다 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300dpi로 놓고 작업을 하고 나중에 웹에 올릴 때 72로 바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CMYK를 RGB로 바꾸는 거 어렵다고 했죠? RGB는 CMYK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RGBK로 작업을 하면서 자꾸 CMYK로 모드로 바꿔보면서 내 색감이 어떤지 자꾸 비교해보는 이런 습관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업 첫 번째 2주차 첫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차차 요거에 관한 얘기는 할 건데 기본이고 제일 중요해서 우선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좀 이따가 두 번째 교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